안녕하세요. 백은영 작가입니다. 오늘은 미래형 아이로 키워라 라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6권의 책에서 그리고 또 저의 강의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아이들을 미래형 아이로 키우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엄마는 스마트맘이 되자.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로 제가 쓴 그 책의 내용들은 어떻게 하면 미래형 아이를 키울 것인지 하는 그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써놓았습니다. 일단 미래형 아이로 키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 시대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무슨 사회인지 혹시 아시나요? 예.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죠.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죠. 그런데 우리 어머님들은 3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아이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또 앞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어머님들은 산업사회에 사셨고 그리고 아이들은 지식창조 사회에 살아갈 아이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시대가 변하니까 사실 아이와 그 부모님이 한 가정에서 지내시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시대가 다른 시대에 살았던 그 두 사람이 한 가정에 위험한 공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죠. 아이를 교육하는데 부모가 교육의 주체가 돼서 아이를 이끌고 나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단 한 가지 좀 저는 조건을 붙이려고 해요. 그 얘기가 뭐냐 하면 부모님과 아이가 그 살아가는 그 시대가 달랐기 때문에 부모님이 지금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시대의 코드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께서 미래학을 좀 공부를 하셔서 앞으로의 시대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공부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머릿속에 이런 걸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산업사회에 살았기 때문에 산업사회 교육 패러다임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그 지식창조사회 아이들을 키움에 있어서 그 산업사회 교육 패러다임을 갖고 이 지식창조사회를 살아갈 아이들을 교육한다는데 넌센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도 학부모 진로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시대의 변화를 알자. 그래서 미래학 공부를 좀 하자. 이것이 이제 부모님들의 역할이 되시겠고요. 이렇게 시대가 변하면 그 시대가 원하는 인재상이 변합니다. 지금 인재상에 어떤 인재상을 원할까요? 라고 어머님들께 여쭤보면 어머님들 다 알고 계세요. 창의적인 인재, 그리고 또 융합적인 인재, 이런 인재상을 원한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예, 맞습니다. 창의적이고 그 창의적인 분야를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인재상으로 지금 변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대가 변하고 인재상이 변하면 뭐가 변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한 인재를 키우기 위한 교육이 변해야 되죠. 그런데 어머님들 어떠신가요? 이렇게 변화된 인재상에 맞는 그러한 교육을 우리 자녀들에게 해주고 계신가요? 저는 많은 어머님들을 강의에서 만나봅니다. 전국적으로 다니면서요. 그런데 어머님들께 물어보면 시대가 변한 거는 아세요. 요새 4차 산업혁명 시대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시대가 변한 거 아세요. 그리고 인재사항도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그런데 어디에서 걸리냐? 이러한 그 인재를 키우기 위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서 딱 걸리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학 공부도 많이 접하지 못하셨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아는 방식은 우리가 산업사회의 그런 교육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교육열은 높은데
그거를 키우기 위한 교육 방법을 모르다 보니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산업사회 교육 패러다임, 즉 성적이 높아서 좋은 대학을 가면 좋은 직장을 구하겠지라는 어떤 막연한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가 변하면 인재상이 변하고, 인재상이 변하면 그 인재상을 키우기 위한 교육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잘 시켰나를 알기 위해서 또 마지막으로 뭐가 변하냐 하면 인재 선발 제도가 변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머님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능이 굉장히 축소가 되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굉장히 확대가 된다. 왜 그럴까요? 수능은 정보화 시대의 선발 제도였습니다. 우리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흡수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고자 했기 때문에 정보화 사회는요. 그래서 수학능력 시험이라는 선발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수능이요. 수학능력 시험이 실시가 되면서 그때 많은 어머님들께서 혼란스럽고 당황하셨던 부분이 뭐였냐 하면 그 시험의 지문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수능을 본 다음날 그 신문에 일면에 대서특필한 게 뭐였냐면 아이들이 지문을 다 못 읽었다. 그래서 시험을 못 봤다. 이런 기사가 그때 굉장히 크게 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지문이 길어지고 또 교과서 외에서 지문이 나왔던 거는 수학 능력의 의미 때문인데요. 수학 능력이라는 게 뭐냐 하면 정보가 이렇게 쏟아지는 사회 속에서 정말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이인가 아닌가를 선발하는 제도가 수학 능력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문이 길어지고 교과서 외에서 지문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정보화 사회를 넘어서 지식 창조 사회,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보화 사회의 선발 제도였던 수능은 점점 축소가 되고,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그 이명박 정부 때 입학사정관제가 실시가 됐죠. 그 연장선상에 있는 선발 제도인데요. 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그리고 잘할 수 있도록 수년간을 노력해서 쌓은 그 학생부를 평가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식창조사회에 굉장히 맞는 그런 선발제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선발제도가 변한 이유, 또 미령아이로 키워야 하는 이유는 4가지 때문입니다. 한번 제가 더 반복을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령아이로 키워야 되는 그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대가 변했다. 두 번째는 시대가 원하는 인재상이 변했다. 세 번째는 그러한 인재를 키우기 위한 교육이 변했다. 그리고 그러한 교육을 잘 받았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인재 선발 지도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알고 부모님들께서 자녀 교육을 임하신다면 정말 자녀가 미래 사회의 인재가 되는 그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사랑합니다.